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레오브 쪽에서 계속 전투가 세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오레오브 축선의 전선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정말 너무나 잔인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잘린 이런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군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57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는 17대 격파, 차량은 44대 격파, 특수장비는 어제 11대에 이어서 오늘도 5대로 제법 많습니다. 야포는 26대 격파로 어제 이어서 여전히 야포 격파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8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5회의 교전을 했고 여전히 지금 공세가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키우에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 보복 공습에 대규모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드론으로 러시아 곳곳을 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서북부 지역 에스토니아 국경 지역 인근에 있는 공군기지를 때려서 대형 수송기 4대 이상을 격파해버렸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러시아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날아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기 이상을 격추했고, 그렇지만은 키우에도 여러 발을 지금 맞았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낮이나 되면 전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은 AIM-9,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드죠. 사이드와인드 9M 같은 경우는 대단히 뭐 신형은 아니고 성능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건데, 아무튼 그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포함한 2억 5천만 달러치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그-29 그리고 수호-27 등의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투기들을 가지고 러시아의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격하고 있는데, 그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인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 뭐 아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가 다 소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이드와인드를 가지고 미그-29나 또 수호-27에 장착을 해줘서 발사를 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 사이드와인드 단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연말까지 게란2 자폭 드론이죠. 이란의 샤히드 136, 바로 그거의 러시아 생산형이 게란2죠. 그걸 1300대를 생산한다. 그러니 지금 방공무기가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 전투기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메드베데프, 과거에 푸틴하고 교대를 해서 대통령 한번 하고 했었던 그 바지 사장 역할을 했던 그 메드베데프가 계속 이번 전쟁 기간 중에 핵 관련 협박을 주로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SNS에다가 아주 감성 있는 듯한 뭔가 밤에 이를테면 술 한잔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면서 SNS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묵시록의 예언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뭡니까? 지구종말, 즉 우리 핵 쓰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보면 이게 텔레그램, 밤에다가 텔레그램 쓴 거예요. 메드베데프가. 우크라이나 범죄자들은 예를 들어 크림반도와 같은 러시아 전역에 대한 그 어떠한 공격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서방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 증거다. 우리는 나토 모든 회원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 슬프도다. 묵시록의 예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리고 마지막에 안녕히 주무세요. 일어났어요. 절대 안녕히 주무시지 못할 그런 말을 적어놓고,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또 마지막에 또 한마디 적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묵시록의 예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죽기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핵을 사용하겠다.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선언했고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가 공격받을 때 핵을 쓸 수 있다라는 핵 사용 지침이 있죠.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뒤에는 이 나토 국가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나토 국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나토 국가 전체에게 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지구 종말이야. 라는 협박을 밤에 하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번 전쟁에 메드베데프는 핵 협박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장단들이 집단 봉기할 것에 대비해서 비상경계령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자, 이 모스크바 타임즈에서 그런 기사를 썼어요. 크렘린은 새로운 군사 반란 가능성에 대비해 비밀기관에 대비령을 내렸다. 뭐 FSB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바그너 잔당들 중에서 프리고진이나 또 우트킨이나 이런 사람들 추종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테러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조직화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살펴봐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국방부가 전쟁 관련 보도를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것을 압력 넣었다. 그리고 SNS에도 이런 거 적지 못하게 하고 뭐 방송에도 이제는 뭐 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 관련 보도 하지 마. 왜? 그냥 여론을 형성하는 자체를 그냥 싫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야 지금 전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야 누가 지금 뭐 우리 주변에 누가 끌려갔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야 연락이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통령 선거가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전쟁 관련해서는 보도도 하지 말고 SNS에 언급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기가 차죠.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에서 남쪽으로 강을 건너가는 안토노스키 대교 그 남단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보했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건데 교도보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스로핀스크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토노스키 대교 그 강을 건너가면 헤르손이 있죠. 이 안토노스키 대교 딱 건너오자마자 여기 바로 여기에 이렇게 국기를 개항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 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제 건너왔으니까 여기를 교도보로 삼고 계속 병력을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급 거점으로 삼고 스로핀스크로 치고 나가겠다. 여기서 사진 보니까 스로핀스크가 굉장히 큰 도시죠. 나름 뭐 우리 한국의 도시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뭐 보잘것없는 규모라고 할지라도 이 전선에서 보면 조그만 정착촌 하나 가지고도 아주 오랫동안 공방전을 벌이는데 여기는 제법 규모가 되는 도시라서 이 스로핀스크 정상적으로 러시아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방어 전력이나 방어 어떤 무기들을 세팅시켜 놓고 방어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헤르손 지역의 방어부대가 상당히 지금 허술해져 있는 상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크레미나 그리고 바실리카에 의용병 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의용병 대대. 여기 보면 이제 바실리카 최초에 이 6월 달부터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했을 때 세 군데의 축선에서 공세를 시작했죠. 바로 이 드네프르강 바로 옆에 있는 바실리카 축선, 그리고 오레오브 축선, 그리고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인데 지금은 오레오브 축선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실리카 축선에 의용병 대대를 데리고 왔다. 이게 보면 이제 VOL, 볼런티어 있죠. 이 부대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방어부대를 아마 오레오브 쪽으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허술해지니까 의용병 대대를 불러왔는데 이 의용병 대대는 자발적으로 입대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입대한 러시아군, 그래서 국제군단, 외국 용병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유추가 됩니다. 러시아의 80전차연대 이게 바흐무트 남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그 부대죠. 그 80전차연대를 크레미나로 복귀시켜서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왜냐? 크레미나 쪽에 76 공수대 사단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빼서 오레오브로 보냈죠. 그러면 크레미나가 약해지니까 다시 이 바흐무트 남쪽을 때리고 있던 80전차연대를 크레미나로 복귀시켜서
이 76 공수사단이 빠진 것을 보완하는 뭐 이런 배치를 했다라는 거고, 이 러시아가 역시 바흐무트 남쪽의 그 80전차연대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이죠. 안드리우카 전선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뭐 해골 마크 같은 게 보입니다. 화학무기 썼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흐무트 전선은 지금 이 지도, 전황 지도를 보면 뭐 제가 마지막에 봤던 전황 지도하고 이거하고 봐도 뭐 거의 뭐 변화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교착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80전차연대가 빠져서 크렘리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보여주려는 것인지 화학무기를 썼다라는 이 전쟁 범죄 행위 한 번 더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의 공수군과 예비군 전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기동전을 중단하고 화력전을 통한 소모전과 마비전 전술로 전환했다는 분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일선 지휘관들과 밀 블로거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 최대 격전지 오레오브 축선에 대규모 공수군 전력을 투입하며 역습을 시도한 뒤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최전선 바로 뒤의 보급부대와 물자 직접소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8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일명 보스토크 대대 사령관으로 러시아의 유력 밀 블로거 중 한 사람인 알렉산드르 코답스키는 남부전선, 특히 베르고브 지역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라며 러시아군의 병력 배치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전술 변화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 병력은 참호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을 뿐 일부 구간이 돌파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예비대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전선에 배치된 병력들의 전투물자는 물론 지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코답스키는 보급로에 대한 공격이 정말 치열하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보급로 차단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러시아군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밀 블로거 로마노프 역시 베르고브 방면은 방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라며 러시아군 수뇌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베르고브에는 대전차 장애물도 지뢰도 거의 없고 제대로 된 진지도 부족하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전초 진지 여러 개를 빼앗았는데 이를 되찾기 위한 아군의 노력은 물자 부족으로 모두 실패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베르고브 정착촌 전면 방어를 맡고 있는 제1지금 예비군 대대와 제11지금 예비군 대대 장병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미 정착촌 외곽 방어선이 뚫렸고 마을 안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다라며 시가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역시 물자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탄약과 식량이 바닥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레오브 축선의 주요 전선에 중대급 이하의 소규모 기동부대를 투입해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러시아군 방어선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돌격은 지양하고 화력으로 적을 제압한 뒤 진지 하나하나를 소탕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오레오브 축선에는 각 예단의 포병대대 전력 외에도 제27 로켓 포병예단과 제44 포병예단이 M777 견인 곡사포와 크랩 자주포를 이용한 엑스칼리버 공격, BM27 우라간과 하이마스 로켓 포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요 타격 목표는 후방 물류 허브에서 전방 부대로 이동하는 물자 수송 대열과 최전선 물자 직접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제19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42 차량화 소총사단을 괴멸시키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던 전술인데요. 개우주요 짠에 배치한 2개 공수사단과 1개 공수예단이 이런 방식으로 전멸하면 러시아 과연 무슨 전력으로 남부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 공수군의 마비전을 또 한다. 마비전, 그러니까 보급을 차단하고 헤드를 제거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을 끊고 자 이런 것들인데 그걸 포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여기에 포병여단을 2개 포병여단을 배치했다. 하나는 로켓 포병여단, 하나는 포신 포병여단. 자, 그래서 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있는 이 베르고브 이 지역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건데 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고 여기가 아주 취약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베르보브 일대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집중 포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격을 하고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규모 병력이 들어와서 잔당 정리하고 또 다음 타겟에 또 포격을 대거 퍼붓고 또 소규모 병력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러시아군을 소모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알렉산드르 코답스키가 폭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뭐 이 사람뿐만 아니고 로마노프 채널에서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베르보브 일대가 2차 방어선이 주방어선 참호선인데 여기가 이 베르보브의 이 참호선들이 서로 간에 상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바보같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베르보브 있는데 노란 주황색 선이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참호선이죠.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에서 두 번째 선, 이 두 번째 선과 첫 번째 선이 참호선이 쫙 이어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선이 위험하면 두 번째 이 선에 있던 이 병력들이 지원을 보내주거나 또 물자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려면 이 1선과 2선에 교통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교통호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원을 뛰어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선 무너지면 그냥 1선 끝나는 거고 2선하고의 연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바보 같은 참호선이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자기네들 예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참호선을 돌파해서 옆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냥 참호선을 타고 쭉 옆으로 들어와서 2차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기세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겁나는 거죠. 자, 이런 오려부 상황 알아봤고, 두 번째 정말 기가 차는 러시아입니다.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서 인간은 그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존엄성이 말살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의 러시아군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시스템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지성 돌격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러시아군이 넘쳐나는 부상병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중상을 입은 환자도 전선으로 돌려보내 자폭 돌격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이 현지 시각 8월 29일 폭로했습니다. 해당 채널에 제보한 러시아와 도네츠크 군인들은 최근 격화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었는데요. 징집병 또는 계약병 신분으로 이미 복무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하지 못하고 전투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부대를 찾아와 전역을 위한 서류 작업과 부상치료, 보상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우리를 데리고 부대를 나왔는데 우리가 향한 곳은 이른바 273대대라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하 감옥 수감 당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둔 러시아군 장교들은 이들에게 총구를 들이밀며 전역을 포기하고 전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지하 감옥을 빠져나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는데요. 가족들은 러시아 연방검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검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각 검찰 당국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지하 감옥 탈출이 러시아군 장교들이 만든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멀리 도망가지 못한 피해자들을 기다렸다는 듯 길목에서 이들을 체포한 뒤 탈영과 군사 비밀 유출 혐의를 씌워 처벌을 위협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스트라는 부상병들에게 보내져야 할 의료품들은 모두 중간에서 사라지며 심한 부상을 당한 부상병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의료품을 사야 한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반정부 인권운동가들은 일선 지휘관들이 부상병들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며 일선 러시아 장병들은 죽지 않는 이상 전선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8월 29일부터 이른바 의용병 대대로 명명된 부대들을 남부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이 의용병 대대도 스톰제트로 편성돼 소총 한자루만 쥐고 자폭 돌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러시아군 피해 집계 외에도 지하 감옥이나 러시아 점령지에서 부상으로 죽어나간 사망자는 도대체 몇이나 될지 상상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상, 그것도 적당한 부상도 아니고 팔다리가 잘리는 중상을 입은 이런 장병들을,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전역이 돼야 되는데,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잡아가서 이름 모를 곳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 지금 뭐 희끄부리하게 뭐가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있다가 뭐 상태 다 필요 없고 그냥 가둬놓고 있다가 순서되면 불러 나와서 야, 너 밖에 좀 갔다 와봐 해가지고 바로 전선에 투입해서 스톰제트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정말 기가 찬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부상병들이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집에 연락을 해서 의료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전부 수탈해버리고 압수해버리고 결국 이들은 다시 의료품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인물도 좋은 것 같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체격도 아주 건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못 먹고 그리고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지금 러시아 부상병이에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최전선 보급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런 상황이 바로 러시아의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을 또 소총도 주지 않고 스톰제트 돌격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러시아 지휘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보급품을 보급받도록 해주는 자산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의 병영이다 라는 폭로가 러시아군에서 그리고 그들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